악독한 임대인을 만난 거야. 정말 악독했어. 정말 부자인데 나보다 나이도 훨씬 어렸다? 근데 나를 엄청 혼내더라고. 좋은 집에 저렴하게 살게 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른다고 하면서 막 그런 말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여러분 잘 모였어요? 네. 이 자리를 내가 마련한 게 여러분 지금 닥꿈스쿨에 지금 학원에 계시다고 부동산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토리미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계속 이렇게 어릴 것 같지? 나이 금방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너무 금토림백만 믿고 청울림백만 믿고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이 자리를 만들었거든? 네. 여러분 먼저 내가 동기부여도 시켜주고 궁금증부터 팍팍 해결해 줄게. 언제까지 이렇게 닦으면서 월급쟁이만 할 거야? 선생님 아시면 안 되는데? 시작해 봅시다. 네.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다 보니까 좀 뭔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집을 산다라고 하면은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임대도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꼭 집을 사야 되는지. 꼭 집을 사야 되는지. 네. 지금 서울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겁부터 먹고 있어. 근데 일단 겁을 먹을 게 아니야. 겁을 먹을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집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임대로 거주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사회초년병일 때는 임대로 거주하면서 내가 최대한 거주 비용을 아끼면서 종잣돈을 모아야 돼. 근데 지금 임대로 사는데 종잣돈을 모아감에 있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건 매우 좋은 현상인데 사람들이 항상 간과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임대주택에 거주하면 내 집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안락하게 일단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씀씀이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나 같은 경우에는 어쨌냐면 전세로 거주를 했었거든,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근데 되게 악독한 임대인을 만난 거야. 정말 악독했어. 정말 부자인데 나보다 나이도 훨씬 어렸다? 근데 나를 엄청 혼내더라고. 좋은 집에 저렴하게 살게 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른다고 하면서 막 그런 말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나는 그 집이 마치 내 집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 괜찮은 지역에. 근데 그건 내 집이 아니잖아. 근데 만일 너무 좋은 임대인을 만났더라 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거기에 거주하는 실거주민처럼 막 펑펑 쓰면서 생활했을 거야. 그럼 종잣돈을 못 모으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은 임대주택에 거주해도 좋아. 하지만 이 집은 절대 내 집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아끼고 있어야 돼. 그 예전처럼 지금은 갭 투자를 지방에 있는 소형부터 작은 금액으로 하기가 어려운 시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내가 임대로 거주하지만 이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종잣돈을 반드시 모아서 내 집 마련 작은 거부터 서울에 있는 거 또는 경기도에 있는 거부터 해서 한 단계씩 거슬러 올라오겠다. 징검다리 아파트를 먼저 사야 돼. 그게 첫 번째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악독한 임대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었던 것 같아. 그게 나한테 인생의 전환 포인트였어. 그리고 또 하나, 막상 내 집 마련할 때 여러분이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돈이 모였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가지를 쌓아야 돼. 첫 번째는 내 종잣돈을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에서 공부를 조금씩 계속 해나가야 돼. 부동산은 뭔지, 어느 부동산 가격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감각 정도를 좀 익혀놔야 돼. 그럼 또리쌤은 돈을 이제 한창 모으실 때 월급의 몇 프로를 저축을 하셨어요?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안 모았어, 돈을. 나갈 때가 많아서? 아니. 학창 시절 때 돈이 없었잖아. 네. 막상 돈을 버니까 너무 쓰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 그 이유였어. 그리고 돈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었지, 처음에. 뭐 옷도 사고 막 차도 바꾸고 막 처음에 그랬었어. 악랄한 임대인 만나기 전까지. 그러다가 한 30대 한 중반 정도 되니까 좀 늦었지. 나는 늦게 시작한 거야. 30대 중반 정도 되니까 내가 직장 생활해서 여기 서울에 경기도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네? 이게 느껴졌어.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반강제적으로 반절 정도는 저금을 했어. 근데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1년에 저금한 게 한 1,500만 원? 그랬던 것 같아. 1,500만 원. 그래서 그렇게 저금을 강제적으로 먼저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함께 시작했었어. 여러분들도 내 실력도 내 종잣돈도 함께 시작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보기엔 그 누구든지 내 집 마련 할 수 있어. 그러면 처음에 얼마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첫 투자를? 일단은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거주주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임대로 전세 비용으로 돈을 제가 그때 30대 중반에
내가 총 가진 금액이 1억 3천만 원 정도였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막상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내 통장에 1,500만 원 정도가 딱 있었던 거야. 그 공부를 이제 계속 지속했었지. 근데 그때는 지방에 갭 투자를 하기가 매우 좋은 환경이었어. 그래서 그때 1,500만 원 가지고 첫 집을 샀어. 지방에? 응, 지방에. 어디요? 익산이었어, 익산. 익산에 그때 이제 내 목표는 갭 투자를 해서 이거를 시세 차익을 거둔다기보다는 이렇게 지방의 저가 주택들을 하나씩 두 개씩 사면서 월세를 여러 채를 굴려서 월세를 내 월급만큼 만드는 게 목표였다. 예를 들어서 그때 1,500만 원으로 한 채를 샀잖아. 그래서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내 돈은 1,500만 원 들어갔지만 실제 남는 금액을 월세를 받잖아. 그럼 한 2, 30만 원 정도 남았었다. 그러면 10채면 얼마야? 2, 300? 그렇지. 10채면 월 2, 300씩 들어오잖아. 그럼 그게 목표였어, 처음엔. 근데 지금은 그런 투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은. 그러면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공부가 좀 뭐가 있을까요? 좀 쉽게 공부를 하는 팁이나 선생님도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먼저 일단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자신을 좀 알아야 돼. 내가 한 달에 월 소득은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월 얼마씩 모으면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좀 계산해봐. 그리고 내가 내 집을 사야 한다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없잖아. 그러면 계획했었던 것이 금방 사라진다. 그래서 목표를 먼저 좀 세우고 월 얼마씩 저축을 해야 내가 일단 1억을 모을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 관문이야. 1억이 일단 있어야 돼, 지금은. 예전에는 내가 보기엔 한 3천만 원 정도 있어도 괜찮았다? 근데 지금은 최소한 1억 정도가 있어야 돼. 수도권 투자 말고 다른 데 투자할 때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도권 사는 사람이잖아. 서울 사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먼저 수도권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지방부터 투자한다는 것은 멀고 먼 길을 돌아오는 거고, 지방 투자한 게 나중에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있거든. 여러 정책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수도권부터,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만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방법이 있지만, 지방부터 하는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은 최소한 1억 정도를 어떻게 모아갈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좀 책을 많이 읽어봐. 부동산 책만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한 권 또는 두 권 해서 한 두세 달만 읽어봐. 그리고 나서 제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단톡방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매일매일 부동산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거야. 프리미엄 단톡방에서 하루에 거의 2시간 정도 매일 속강 해주잖아, 쉽게.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지속하면서 감각을 익혀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좋은 정규 강의들 되게 많지, 시중에. 그걸 들으면 여러분 걸로 쫙 흡수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진 다음에도 너무 돈 많이 쓰지 말고 프리미엄 단톡방 이런 거에서 내 감각, 그리고 지금 시세의 흐름, 부동산 분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종잣돈도 모아가면서 감각을 계속 잡아가.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돈이 모이면 진짜 좋은 강의 같은 거 한두 개 정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내 집 마련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봐. 선생님이 이제 그 투자할 때랑 지금이랑 경제 상황이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것도 계속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지금도 부동산에 좀 투자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우리 지금 이번에 발행된, KB에서 발행된 부자 보고서, 그런 보고서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부동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소득을 일으키지 않는 한 월급쟁이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의 돈은 결국은 근로소득, 투자소득, 그 다음에 자본소득, 자본소득은 사업이랄지 뭐 이렇게 되겠지? 뭐 투자랄지? 그런 소득들 중에서 제일 적게 오르는 게 이 근로소득이야. 그러면은 내가 계속 근로소득만 의지하고 계속 내 집 마련을 미룬다. 그러면 러닝머신에서, 이 러닝머신은 계속 가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뒤처지는 거하고 비슷해. 그래서 예전과 같은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 환경은 지금 좋지 않은 시기가 분명 맞거든? 하지만 이런 환경은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고 봐. 그리고 어느 환경이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잣돈을 모아가고 그 와중에 내가 방법을 찾아내고 징검다리 아파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번에 지금 우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입지가 이상하지 않은 아파트, 그런 걸 제외하고 먼저
선점을 해두고 나의 상황에 맞는 아파트를 먼저 선점을 해서 내 집 마련을 먼저 해두고 또 점프를 하고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돼. 지금 뭐 소액으로 투자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기 싫은 변명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관심을 먼저 갖고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아파트를 찾는 안목을 좀 길러야 돼. 수도권에 사니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을 좀 중점적으로 먼저 보라고 하셨는데 생애 첫 주택이면은 어떤 물건을 봐야 되고 그게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첫 주택을 사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청약을 목표로 해서 계속 공부도 하면서 청약 가점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첫 주택을 살 때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이 되게 많아. 이런 다주택자들은 대출 자체가 거의 안 나오거든. 그런데 생애 첫 주택을 살 때는 국가에서 나오는 기금대출이라는 게 있어. 그런 기금대출이 그 금리도 매우 저렴하고, 그리고 70%, 80%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40% 받을 거를 60%, 70% 받고도 월 이자를 똑같이 내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첫 주택을 그냥 지방에 싼 걸 하나 사버렸어. 그럼 내 생애 최초에 아주 좋은 대출을 받는 게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첫 주택은 내가 어느 정도 최소한 내가 1억 모으라고 했지. 정말 이상한 아파트를 제외하고 첫 주택을 최대한 가능한 내가 대출을 일으켰을 때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지 그걸 따져보고 가능한 좋은 걸 살 수 있으면 사야 돼, 첫 주택은. 그러면은 투자를 좀 빨리 하고 싶어서 돈을 덜 모았더라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그래도 첫 주택은 중요하니까 조금 더 모아서 더 좋은 걸 사는 게 나을지. 한 3, 4년 전만 해도 차라리 소액으로 난 먼저 시작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취득세 중과가 있지, 그리고 보유세 중과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액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조금 투자금을 마련하는 게 좋아. 이건 정책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사회 현상이기도 해.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모으고 먼저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성으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최소한 한 1억 정도 모아서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할 집을 좀 찾아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 제가 1억이 지금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지금 1억이 있다? 네. 자, 지금 24년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서울이 엄청 올랐잖아. 근데 지금은 여러분 같이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 관심 엄청 많아. 여러분만 지금 등잔 밑이 어두운 거야. 근데 이런 세대들이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정말 빠르게 움직여, 시장이. 그러니까 갑자기 부동산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주춤하다가 갑자기 훈풍이 딱 불잖아.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시대는 SNS 너무 발달해 있지.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장만 딱 온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뭐냐? 매물이 잠겨. 로얄층, 로얄동이 잠겨. 걷어들이는 거야, 팔려고 했던 걸. 그리고 두 번째는 호가를 엄청 올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동산 분위기가 원펀치, 투펀치 맞은 상황이지. 첫 번째는 뭐야? 8월 21일 날 금융규제 나왔잖아. 대출을 잠궈버렸잖아, 정부에서. 부동산 서울이 너무 오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전국이 어수선하지. 그래서 지금 급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 프리미엄 단톡방도 그렇고 지금 내가 진행하는 그룹 코칭반에서도 호가보다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저렴하고 사고 있어. 그래서 이런 시기에 사야 돼. 언제 반등할지는 정확히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만일 또 시장이 다시 반등한다 그러면 우리 지난 5월, 6월, 7월 같은 현상이 똑같이 발생해. 먼저 로얄층, 로얄동이 다 걷어들일 거야. 팔려고 내놨던 걸. 그리고 호가부터 엄청 올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회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엄청 눌려있고 심리가 얼어있을 때, 이럴 때 하는 게 좋아. 그러면 지금 1억 정도로 내 집 마련을 먼저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여기에서도 불가능하진 않아. 대신 서울에 약간 하급지랄지, 그냥 입지가 좋은 아주 구축이랄지, 경기도에서 한 중상급지 정도, 여기에서 조금 마통을 좀 일으키고 해서 먼저 징검다리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해도 괜찮다고 봐.